삼상목 오네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권시장부 원다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코스피는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이건 뭐 삼성전자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코스피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코스피의 향방을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3,200 돌파한 후에는 네. 계속 조금 이제 상승세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도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좀 크게 나눠 보면 이런 박스권 흐름이 한동안은 좀 길게 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랑 아니다 지금 워낙 좀 단기 과열이 있어서 조정받는 것뿐이다 이런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봤던 보고서가 하나 있었어요. 네. IM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제목이 코스피와 고양이는 닮은 점이 있다 이런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좀 오. 증권가사 보고서인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일까 하고 보니까 이제 네. 고양이가 박스를 좋아해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코스피도 늘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이런 점에서 닮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 보고서였는데 예. 이 보고서에서 이제 코스피가 시작된 80년대 이후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지수가 좀 흘러왔나를 분석을 했는데 과거 이제 지수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가 뭐 1000, 2000, 3000 이런 큰 숫자를 돌파할 때는 늘 이제 돌파한 이후에 오랜 기간 이렇게 좀 정체가 이어져 왔다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네. 저희를 보면은 이제 1000포인트를 코스피 지수가 달성한 게 89년인데 예. 이 이후에 이제 다시 2000포인트를 달성하기까지 16년이 걸렸었고 아이고, 예. 또 2000 이후에 3000포인트를 달성하기까지는 13년이 걸렸다고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워낙 이제 증시 활성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좀 3천까지 빠르게 다시 오르고 이제 안착도 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기까지는 이런 과거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장기간 좀 정체가 이어질 걸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좀 이 보고서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뭐 과거 패턴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정체기가 당연한 것도 같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스피 이렇게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를 짚어보자면 바로 이 관세 협상 얘기를 안 건드려 볼 수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앵커님도 앞서서 뭐 관세 이야기 네. 많이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제 이 상호관세 부과일이 8월 1일이라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협상을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일인 31일에 이제 경제부총리랑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진행을 한다고 예정이 되긴 한데 좀 상황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일단 시간이 너무 없고 또 무엇보다 이제 우리보다 앞서 그 타결한 일본이 상호관세율 15%에 타결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것 자체도 우리나라 협상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랑 이렇게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수출품 구성이 거의 비슷한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일본이 한 15%보다 만약 높은 관세율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좀 우리는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엿볼 수 있는 게 이제 2분기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한 16% 정도 떨어졌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게 미국이 4월부터 이제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먼저 25% 품목관세 부과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이제 나타난 건데 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랑 경쟁하는 게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15%로 관세율을 낮췄는데 우리가 이보다 만약에 더 낮추지 못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이제 우리 경제 자체가 수출에 의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관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우려가 이제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다 딛고 좀 긍정적으로 협상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또 한 번 증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관세 내용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우리 투자자분들도 저희와 같이 팔로우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세제 개편안이 또 다른 이 변수로 좀 떠오른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오늘도 좀 이렇게 증권금융주가 많이 떨어졌던 게 좀 이런 원래 기대가 됐던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 볼 수 있듯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 방향이 그 좀 증시 활성화 기조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좀 증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 이제 증권거래세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던 게 좀 금투세 도입을 하면서 이거를 전제로 추진했던 것만큼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그 상장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그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던 걸 다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투심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거래세 인상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거래세가 올라가면 이게 부담이 늘어나니까 좀 시장 활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대주주에 적용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주주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연말에 물량을 내놓으면 이게 주가 변동성이 커지니까 또 일반 네. 투자자들도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권에서는 뭐 증세가 아니고 조세를 정상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거 증시 활성화를 한다고 해놓고 이거 세금 걷기로 이제 기조가 바뀐 거냐, 좀 이런 인식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세율 인하나 좀 완화된 요건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간 좀 수혜를 받아온 증권금융주 이런 거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뭐 정책 기대감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시장 친화적인 기조가 좀 조금 변질될 수 있으니까 최종안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의 내일 향방 그리고 모레 향방 우리가 알면 좋지만 사실 이것은 예측의 영역을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분들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뭐 관세 측면에서 보자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좀 미국에 비해서 좀 우위를 갖는 산업이 뭘까 요걸 생각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런 걸 보면은 뭐 HBM 메모리 반도체나 조선업, 오늘 뭐 좋았던 전력기기 요런 게 될 텐데,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주목하는 게 조선업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이제 정부가 얘기한 게 이제 막판으로 관세 협상을 하면서 내민 우리 카드가 이제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하겠다. 일명 그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그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네. 이 조선주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 대비 좀 우위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실적 모멘텀도 나쁘지 않아서 이런 관세 협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만한 섹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그 배당주 측면에서 보면 이제 좀 이 최종적으로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원래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기준이 빡빡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기준이 되더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이런 걸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좀 고배당 기조를 이어왔던 종목들로 선별해야 된다 요건데, 그래서 뭐 3년 평균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고 배당 수익률은 3% 이상이고 순이익은 10% 이상, 이자 보상 배율은 2배 이상 요런 기업들을 이제 좀 걸러내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선별했을 때 뭐 걸러지는 종목이 뭐 KT, LG, LGU 플러스 요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요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요런 게 좀 증권가의 공통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대선 기점으로 해서 쭉 올라오던 증시가 이번 달 중후반부 들어서 확실히 조금 꺾이고 있는 모양새는 맞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요소가 시장에 쌓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오늘 정리를 해드렸고, 다만 여기서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 찾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오늘 원다연 기자가 살펴주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